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십시오. 갈비뼈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배가 부풀어 오른 느낌이 드십니까? 식사 후에 자주 트림이 나오십니까?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이 드십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잘못 진단하고 있는 질환으로 고통받는 수백만 명 중 한 분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이며 서울에서 22년 넘게 진료를 해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제 진료실을 거쳐간 환자가 15,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조용한 전염병에 직면해 있습니다. 80세 이상 인구의 80% 이상이 전혀 진단받지 못한 위장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치료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훨씬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딸이 그분을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로 모시고 왔을 때 그분은 79살이었습니다. 5년 동안 이 씨는 이전 의사가 위산과다라고 진단한 병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속쓰림, 소화불량, 지속적인 복부 팽만을 호소했습니다. 의사는 위산 억제제를 처방했고 이 씨는 매일 빠짐없이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었습니다. 심각한 골다공증이 생겼습니다. 뼈가 너무 약해져서 너무 빨리 앉다가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빈혈이 생겼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체중이 줄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매달 점점 더 약해지고 허약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노화로 아버지를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씨를 진찰하고 적절한 검사를 했을 때 진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위산이 과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질환은 저위산증이라고 불리며 그분이 치료받아온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위산을 줄이기 위해 먹은 모든 약이 그분의 소화기관을 안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약이 실제로는 그분의 골든타임을 빼앗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전역, 아시아 전역, 전 세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잘못된 진단으로 잘못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위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몸은 비타민 B1미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철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칼슘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혈액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줄어듭니다. 평생 두려워하던 짐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화가 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수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이유입니다. 이 질환은 완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완전히 말입니다. 적시에 발견하고 올바르게 치료하면 소화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체력을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독립성을 되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위산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낮다는 것을 나타내는 5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로 진짜 위산 상태를 판단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위산 수치를 자연스럽게 회복시킬 수 있는 흔한 한국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환자 수천 명에게 효과가 있었던 단계별 프로토콜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이 앞으로 수년 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몇 달 안에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행동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박수민 박사이며 여기 서울에서 23년의 임상 경험을 가진 소화기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해야 할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하건대 이것은 한국 전역의 주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6시입니다. 80이 새 할머니가 약간 어지러운 느낌으로 깨어납니다. 심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혈당일지도 모른다고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쓰러집니다. 충격으로 고관절이 골절됩니다. 딸이 도착할 때까지 3시간 동안 그곳에 누워 계십니다. 병원에서 우리는 그분의 뼈가 분필처럼 약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심각한 골다공증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칼슘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위장이었습니다. 그분의 위는 15년 전부터 충분한 위산을 생성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80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80%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0% 이상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80% 이상이 위험할 정도로 낮은 위산을 가지고 계시고 거의 아무도 그것을 모릅니다. 의학 용어로는 저위산증이지만 저는 이것을 진짜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자, 더 나아가기 전에 지금 당장 해보셨으면 합니다. 식사 후 소화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무겁거나 팽만한 느낌이 드십니까? 자주 트림이 나오십니까? 대변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보이십니까? 1년 이상 제산제나 속쓰림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다음 내용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슴 아픈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매일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위산이 너무 적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위산이 너무 많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거의 동일합니다. 속쓰림, 소화불량, 복부팽만, 불편함.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약국에 가서 위산 억제제를 삽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복용합니다. 베이킹소다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복용할 때마다 실제 문제를 10배나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산이 부족할 때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장은 매우 산성인 환경이어야 합니다. 산도는 1에서 3 사이여야 하며 이는 매우 강한 산성입니다. 이 위산은 3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섭취한 단백질을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둘째,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위험한 박테리아와 기생충을 죽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인데 위산은 비타민 BCP, 철분, 칼슘, 마그네슘, 아연을 흡수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위산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몸이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잘 먹으면서도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칼슘을 흡수할 수 없어서 뼈가 약해집니다. 철분과 비위를 흡수할 수 없어서 빈혈이 생깁니다.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할 수 없어서 근육이 손실됩니다. 약해지고 허약해지며 일상적인 기본 활동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매주 진료실에서 보는 악몽입니다. 강하고 독립적이던 노인분들이 갑자기 계단을 오를 수 없고 장을 들 수 없고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 위산 생성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쇠퇴의 연쇄 반응을 예방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위산이 위험할 정도로 낮다는 것을 지금 당장 외치고 있는 5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경고 신호 첫 번째. 식사 후 2-3시간 동안 위장에 돌이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음식이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무겁고 팽만하며 불편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이 위산이 너무 많다는 의미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것은 위산 부족의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위장이 충분한 위산을 생성하지 못하면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 앉아서 발효되고 위장에서 썩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8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계셨습니다. 그녀는 5년간 위산 억제제를 복용한 후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5년 동안입니다. 매 식사마다 이런 무거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담당 의사는 계속 약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위산 수치를 검사했을 때 거의 제로였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약물이 그녀의 남은 위산 생성을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약물을 중단하고 회복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6주 만에 그 무거운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고 신호 2번째. 끊임없이 트림이 나오고 트림에서 썩은 달걀이나 황 냄새가 납니다.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것은 발효입니다. 위산이 너무 낮으면 위산에 의해 죽어야 할 박테리아가 위장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먹고 가스를 생성합니다. 끔찍하고 악취가 나는 가스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소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박테리아 과증식이며 위장이 첫 번째 방어선인 강한 위산을 잃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경고 신호 3번째. 대변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보입니다. 변기를 보세요. 불쾌한 것을 알지만 확인해야 합니다. 채소 조각이 보이나요? 옥수수요? 토마토 껍질이요? 이것은 위산이 너무 약해서 소화 과정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분해되기 위해 강한 위산이 필요합니다. 위산 없이는 음식이 거의 손대지 않은 채로 전체 소화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먹고 있지만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포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고 신호 4번째. 손톱이 약하고 얇으며 층으로 벗겨집니다. 또는 손톱에 세로 줄무늬가 있습니다. 지금 손톱을 만져보세요. 느껴보세요. 이것은 심각한 미네랄 결핍의 신호이며 특히 아연과 철분입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미네랄이 결핍될까요? 낮은 위산이 미네랄 흡수를 막기 때문입니다. 미네랄은 흡수되기 위해 위산이 필요합니다. 위산이 없으면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부산에서 오신 72세 초의 선생님은 손톱이 너무 약해서 종이처럼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의 철분 보충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위산을 회복시켰을 때 4개월 만에 손톱 건강이 돌아왔습니다. 경고 신호 5번째.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 보충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칼슘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뼈가 여전히 약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칼슘 흡수에는 위산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위산이 없으면 칼슘 보충제는 쓸모가 없습니다. 흡수될 수 없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패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성실하게 칼슘을 복용하지만 골밀도는 계속 떨어집니다. 문제는 칼슘 섭취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위산이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경고 신호 중 3가지 이상이 있다면 위산이 심각하게 낮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당 의사는 아마도 정반대의 문제로 치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없는 위산을 줄이는 약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언급한 침묵의 전염병입니다. 한국과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거꾸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제 위산 부족을 외치는 3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몸 전체에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저는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사라지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근육 약화와 만성 피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위산이 네그시트튼 너무 낮게 떨어지면 몸이 단백질을 제대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소고기,
생선, 계란을 드실 수 있지만 위산이 약하면 그 단백질은 비탈기를 미끄러지는 돌처럼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전혀 흡수되지 않는 것이죠. 배는 부른데 근육은 말 그대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장에서 흡수되기 전에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어야 합니다. 이 분해 과정에는 강한 위산이 필요합니다. 위산이 없으면 단백질은 큰 덩어리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우리 몸은 그것을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덩어리들은 장 속에서 썩으면서 가스와 복부 팽만을 일으키고 식사 후마다 무거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근육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살 초의 여사님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오는 계단 한 칸을 오르는 것도 겨우 하실 정도였습니다. 딸이 양쪽에서 부축해야 했죠. 최 여사님은 하루 종일 매일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오후가 되면 국그릇 하나 드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다리가 떨렸죠. 방문했던 모든 의사들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 했습니다. 더 쉬고 비타민을 먹고 가벼운 운동을 하라고 했죠. 하지만 계속 약해지기만 했습니다. 위산 수치를 검사했을 때 결과는 저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위산 분비량이 정상의 15%였습니다. 15%요. 3년 동안 제대로 식사를 했지만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서 진료하면서 이런 패턴을 끊임없이 봅니다. 노인 환자가 생선구이와 채소로 푸짐하게 식사를 하고 2시간 후에 기운이 없고 어지럽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어르신이 게으르거나 우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식사와 기운 없음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연결은 직접적이고 치명적입니다. 지금 팔뚝을 만져보세요. 근육을 꽉 쥐어보세요. 반죽처럼 부드럽게 느껴지나요? 그것이 단백질 영양실조로 인한 근육 손실이며 매일 단백질을 먹어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낮은 위산에 숨겨진 재앙입니다. 이 경고 신호 안에 또 다른 중요한 징후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많은 식사를 한 후 정확히 1~2시간 뒤에 어떻게 느끼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활력이 생기고 힘이 나나요? 아니면 무겁고 배가 부르고 먹기 전보다 더 피곤한가요? 단백질을 먹은 후 더 안 좋게 느껴진다면 위산이 너무 약해서 소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음식이 연료가 아니라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굶주림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배는 부른데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위에 음식이 있지만 세포는 절대 도착하지 않는 영양분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낙상, 골절, 그리고 독립성 상실로 이어집니다. 제 병원의 최 여사님은 병뚜껑을 열 수 없었습니다. 장을 들고 올 수 없었습니다. 계단 오르는 것이 무서워서 손주들 집 방문을 중단했습니다. 근육에 연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근육에 연료가 없었던 것은 위산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녀의 세상 전체가 축소되었습니다.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하고 근육이 부드럽게 느껴지고 무엇을 먹든 근력을 키울 수 없다면 낮은 위산을 숨겨진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하루 3끼를 먹으면서 일어나는 굶주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되돌릴 수 있지만 근육이 완전히 소모되기 전인 황금 시간 동안 지금 인식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매일 수백만 명의 노인들을 잘못된 길로 보내는 가장 위험한 오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비극적 역설이라고 부르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독립성과 자녀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속쓰림을 느낄 때, 가슴에 타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음식이 위에 돌처럼 무겁게 앉아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위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무엇을 처방할까요? 위산을 줄이는 약을 처방합니다. 약국에서 무엇을 사나요? 제산제를 삽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의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을 진찰한 후
저를 충격에 빠뜨린 파괴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위산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위산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위는 더 많은 위산을 갈구하고 있는데 계속 그것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 불을 끄기 위해 휘발유를 붓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매일 위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가 충분한 위산을 생성하지 못하면 음식이 제대로 분해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은 그냥 거기에 앉아서 발효되고 가스와 압력을 만듭니다. 그 압력은 위 상단의 밸브를 밀어붙입니다. 가지고 있는 소량의 위산이 식도로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원인은 과도한 위산이 아닙니다. 원인은 일을 할 수 없는 불충분한 위산입니다. 이것이 약물이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실제 상태를 파국적으로 악화시키는 이유입니다. 남아있는 적은 위산을 줄이면 음식을 더욱 덜 소화시키게 되고 더 많은 압력이 생기고 더 강한 약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죽음의 나선이며 저는 수년간 이런 약을 복용한 후 제게 온 수많은 환자들의 건강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소화기 건강에 평생을 바친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낮은 위산은 단순히 불편함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영양 시스템의 연쇄적 붕괴를 촉발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 분해가 완전히 실패합니다. 위산은 몸이 단백질 분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위산이 없으면 고기도 생선도 계란도 원하는 만큼 드셔도 근육은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양의 음식을 먹는 많은 노인 환자들이 여전히 심각한 근육 손실을 겪는 이유입니다. 단백질이 사용되지 않은 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팔로는 물건을 들 수 없습니다. 너무 적게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적게 흡수해서 허약해지는 겁니다. 둘째, 칼슘 흡수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칼슘은 흡수되려면 산성 환경이 필요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여사님이 78세에 고관절이 부러져서 제 병원에 오셨을 때 15년 동안 칼슘 보충제를 종교적으로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년이요. 하지만 12년 동안 위산 억제제도 드셨습니다. 그 모든 칼슘이 변기로 바로 빠져나갔습니다. 뼈가 분필처럼 되었는데 진짜 범인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칼슘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위산을 막은 약이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조용한 살인자인데 비타민 비산류를 음식에서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비올흐인은 단백질에서 분리되려면 위산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위산이 없으면 비실비 결핍이 수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비실비 결핍은 무엇을 일으킬까요? 치매와 유사한 증상입니다. 기억력 상실, 혼란, 균형 문제, 손발의 저림. 진짜 문제가 단순히 낮은 위산이 비엘리 흡수를 막는 것이었는데도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요양원으로 보낼 준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3개월이면 고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넷째, 감염에 대한 방어력이 무너집니다. 위산은 음식 속 위험한 박테리아와 기생충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위산 수치가 떨어지면 유해한 미생물들이 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위산이 낮은 노인 환자들이 강한 위산을 가진 젊은 사람들은 절대 경험하지 않는 반복적인 위감염, 식중독, 장 문제로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패턴이 보이시나요? 한 가지 문제가 10가지 문제를 만듭니다. 근본 원인을 고치면 10가지 문제가 모두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필사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5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정보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시고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하는 동안 지금 당장 자신을 확인해 보세요.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식사 후 정확히 30분에서 60분 사이에 나타나는 복부 팽만감과 가스입니다. 식사 직후가 아니라 30분에서 60분 후입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위산이 낮으면 음식이 위장에 돌덩이처럼 앉아 있습니다.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직 부분적으로 통째로 장으로 이동하고 박테리아가 그것을 먹기 시작하며 엄청난 양의 가스를 만듭니다. 점심 후에 배가 풍선처럼 느껴진다면, 벨트를 풀어야 한다면,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들린다면 이것은 위장이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는 것을 소화할 위산의 힘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 그리고 이것은 너무 많은 노인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저를 두렵게 하는데, 대변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논의하기 불편하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현실을 직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할 때 아래를 내려다보세요. 채소 조각이 보이나요? 옥수수 알갱이가 완전히 통째로 보이나요? 고기 조각이 보이나요? 이것은 건강한 소화 시스템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위산이 이러한 음식을 액체로 녹여야 합니다. 알아볼 수 있는 음식 입자를 배출한다면 위산이 위험할 정도로 낮은 것입니다. 매일 세 끼를 먹고 있음에도 본질적으로 굶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부서지기 쉬운 손톱과 탈모입니다. 지금 당장 손톱을 만져보세요. 눌러보세요. 갈라지나요? 층으로 벗겨지나요? 쉽게 구부러지나요? 머리빗을 보세요. 하루에 5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지나요? 이것은 낮은 위산이 단백질, 아연, 철분 흡수를 막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이 사용되지 않은 제 몸을 통과합니다. 손톱과 머리카락은 결핍 시 몸이 영양소를 가장 먼저 빼앗는 곳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경고 신호. 네 번째는 수면으로도 고쳐지지 않는 만성 피로입니다. 하루 종일 보낸 후 밤에 피곤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8시간이나 9시간을 자고도 지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전 10시에 낮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압도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피곤함은 비호의 결핍에서 옵니다. 음식 속 단백질에서 비스스를 분리하려면 위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적절한 위산 수치가 없으면 고기나 계란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스스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실외 없이는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빈 배터리로 달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경고 신호는 빈번한 감염과 질병입니다. 1년에 3, 4, 5번 감기에 걸리나요? 작은 상처가 났는데 몇 주가 걸리나요? 같은 식사를 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여러분만 식중독에 걸리나요? 위산은 박테리아와 기생충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해한 미생물을 죽여야 합니다. 위산이 약할 때 이 침입자들이 곧장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것에 취약해집니다. 이제 이것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증상을 경험하는 여러분 대부분은 위산이 너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위산 억제제를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위산을 막는 것이 이러한 증상을 영구적으로 좋게 만들었다면 지금쯤 완치되었을 것입니다. 대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2주, 어쩌면 한 달 동안 좋아졌다가 증상이 더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더 높은 용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훨씬 더 높은 용량이요. 이것은 여러분이 진짜 문제와 정반대인 것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배를 만져보세요. 그 기관은 배터리 산 만큼 산성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 힘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6번째 중요한 징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위험한 경고 신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 오진으로 인해 수많은 환자분들의 건강이 망가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경고 징후는 제산제를 오랫동안 복용했을 때 더 악화되는 속쓰림과 위산 역류입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낮은 위산이 환자와 의사 모두를 속여서 문제를 치명적으로 악화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들을 속여온 이 의학적 역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충분한 산이 생성되지 않으면 드시는 음식이 무거운 돌처럼 위에 머물게 됩니다. 발효가 일어납니다. 가스가 생깁니다. 압력이 생깁니다. 이 압력이 위 윗부분의 판막을 밀어 올리고 남아있는 적은 양의 산이 목구멍으로 튀어오릅니다. 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통증을 느낍니다. 즉시 위산이 너무 많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제산제나 위산 억제제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끔찍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미 낮은 위산을 더욱 감소시킴으로써 소화 시스템을 조각조각 파괴하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음식이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더 많은 발효, 더 많은 가스, 더 많은 압력, 더 많은 역류, 그리고 이제 거의 산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B12를 흡수할 수 없고 칼슘을 흡수할 수 없고 철분을 흡수할 수 없으며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는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8살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위산 억제제를 12년간 복용한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12년이나요? 그분은 방문했던 모든 의사가 점점 더 강한 위산 억제제를 처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속쓰림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매년 더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그분의 위산 수치를 검사했을 때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분의 위산 생성량은 정상의 15%였습니다. 15%요? 그분은 위산이 너무 많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약을 중단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는 방법을 따른 지 3개월 만에 그분의 속쓰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감소한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입니다. 골밀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잃었던 체중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는 힘입니다. 속쓰림이 실제로 낮은 위산 때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징후들이 있습니다. 첫째, 쌀, 빵, 면류와 같은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후에 속쓰림이 악화되지만 고기나 발효식품을 먹은 후에는 나아집니다. 둘째, 적은 양의 식사 후에도 몇 시간 동안 배가 부르고 더부룩합니다. 셋째, 대변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보입니다. 넷째, 65살이 넘은 후에 속쓰림이 시작되거나 악화되었습니다. 다섯째, 제산제가 30분에서 1시간 동안만 완화를 제공하고 그 후 타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이러한 패턴 중 3가지 이상을 인식하신다면 위산 과다라고 가정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가정이 매일 여러분의 건강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위산을 줄이기 위해 복용하는 약물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한 응급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뼈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근육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뇌가 B22 결핍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위산이 위험한 박테리아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이기 때문에 위 감염과 폐렴의 위험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이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해결책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정확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 3가지 단계를 정확히 따르신다면 2주 안에 소화와 에너지 수준에서 극적인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1단계. 적절한 검사 없이 위산 억제제 복용을 중단하세요. 위를 살릴 황금 시간입니다.
제산제나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수년간 복용해 오셨다면 복용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갑자기 중단하지 마시고 오늘 대화를 시작하세요. 이러한 약물들은 단기 사용을 위해 설계되었지 수십 년간의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계속하는 매일이 뼈를 약화시키고 뇌가 중요한 B12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또 하루입니다. 2단계. 제가 지금 가르쳐드릴 가정 위산 검사를 수행하세요. 내일 아침 아무것도 드시기 전에 찬물 한 잔에 베이킹소다 4분의 1 티스푼을 섞으세요. 빈속에 완전히 마시세요. 그런 다음 트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재세요. 적절한 위산이 있다면 2-3분 이내에 트림을 해야 합니다. 5분 이상 걸리거나 전혀 트림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낮은 위산 생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결과를 기록하세요. 이 간단한 검사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단계. 매 주요 식사마다 발효채소 한 큰술을 먹기 시작하세요. 한국에서는 수세기 동안 김치를 먹어왔고 이제 과학이 왜 이것이 그토록 현명해졌는지 보여줍니다. 발효식품의 천연산과 프로바이오틱스는 낮은 위산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치를 드실 수 없다면 사우어크라우트나 자연 발효된 채소를 드세요. 적게 시작하세요. 단지 한 큰술, 며칠 안에 복부 팽만이 줄어들고 소화가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4단계. 식사 전에 쓴맛 나는 음식을 추가하세요. 주요 식사 15분 전에 소량의 루콜라, 민들레 잎이 또는 물을 드세요. 쓴맛은 위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산을 생성하도록 자극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쓴 허브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잊어버렸고 우리의 위가 대가를 치렀습니다. 5단계. 식사 중에 절대 많은 양의 물을 마시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끊임없이 목격하는 실수입니다. 식사 중에 과도한 수분 섭취는 이미 낮은 위산을 더욱 희석시킵니다. 필요하다면 소량만 홀짝이시고 물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많은 환자분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6번째 단계, 음식을 충분히 씹으십시오. 진정으로 씹으시되 한 입당 최소 20번은 씹으셔야 합니다.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위산이 부족할 때는 제대로 씹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침에는 음식을 분해하기 시작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약해진 위장에 최대한의 도움을 주십시오. 이제 한 가지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실천할 때만 가능합니다. 실천 없는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40년간 서울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잘 지내시는 분들은 유전자가 가장 좋거나 돈이 가장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배운 것을 즉시 실천에 옮기는 분들입니다. 위산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 서서히 감소한 것입니다.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복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몸에 거스르는 일을 멈추고 제대로 지원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70살 이상인 지인 모두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을 돕기 위함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 연령대의 친구와 가족 중 80%가 지금 이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들의 눈을 열어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댓글에 내일 위산 검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공개적으로 다짐하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의도를 선언하면 실천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위장을 잘 돌보면 위장이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잘 돌봐줄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박 박사가 설명한 가정 위산 검사를 시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진료 시 담당 의사와 낮은 위산에 대해 상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소화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특히 제산제를 복용하고 계신 80세 이상의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채널입니다.